맨날 같은 말 인사를 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네요. 참 이심 전심 이성 청심 그림을 보면서 마음으로 통하고 소리를 들으면서 또 서로가 마음속으로 전해보는 것을 문자로 써서 그래 말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고향을 하고 났는데 전화가 삐리리 왔어요. 받아보니까 오랜만에 내 시봉 서루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마 어제 나간 그 해인사 영상을 보고 49제 때 내가 스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아마 그걸 보니까 내 생각이 났는가 봐요. 그래 전화했지. 또 뭐 그게 아니고도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방학계를 맞아서 안동에 있답니다. 내가 안동 뭐 와룡 얘기를 들어 영상에 보내고 해놓으니까 그래 전화를 했어요. 거기서 기도를 한대요. 석수암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축서사 무익큰 스님 시봉이 해오라고 그거 살고 있거든. 거기도 아마 중앙성가대 출신일 게라. 그래 듣고 보니 또 안동 생각이 시일 나요. 원래 출가한 사람들은 속가에 대한 얘기나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옳다고 그러는데 그 뭐 처음에 절에 와서 부모 생각이 나고 친구 생각이 나고 마음이 흔들릴 때 말이지 이제는 뭐 끝판에 와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이 얘기 한들 어떻고 저 소리 들은들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살아갈수록 어릴 때에 살았던 고향의 모습이 그려지고 또 그 당시 뭐 기억에 남는 것으로서는 주로 이 7살, 8살 6.25 사변 때 피난 간 그 할머니 등이 엎혀서 그 정도고 어떤 사람은 3살 때 기억도 한다 하는데 나는 그때는 모르겠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기억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 65년 전쯤 그렇게 됐으니까 6.25 사변 때 내가 7살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도 가끔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사는 게 정말로 힘들고 고통이 많았을 텐데 어찌 된 일인지 그때 살았던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평화스럽게 느껴지고 무슨 아주 좋았던 그런 아련한 느낌이 드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생각도 변해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무슨 동경 비슷하게 아주 아름답게 채색이 되어가는 것을 느껴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 동네 자우째라고 하는 동산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70여호가 되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이 전부 초가로 되어 있어 가지고 특히 가을에 새로 이영을 갈아입힌 집 분위기를 내려다보면은 참 그때는 평화스럽게 느껴지고 사실 또 그 모습은 그랬어요. 근데 그 속에서 닭이 꼬까대하고 울고 개가 짖고 애기들 우는 소리나 꼬마들 제잘거리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은 참 따스한 봄날에 내려다보면은 참 그 풍광이 좋게 느껴졌거든요. 그건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와룡산이라고 누울 와자 용용자 용이 누워있는 곳이라 그 말인데 와룡면에서는 제일 높아요. 한 630 높이인가 아마 그래요. 그런데 그 와룡산 밑에 호랑이 굴이 있어요. 큰 바위 속에 굴이 있는데 그 앞에는 호랑이 발자국 같은 게 희한하게 소발자국 같은 게 3개인가 탁 찍혀 있고 도래요. 그래가지고 전에 어느 대목에선가 보리타작 하는데 도와주다가 일하기 싫어가지고 오후에 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그 잠자실 때 도망을 가가지고 호랑이 굴에 들어앉아있다 내려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들어가면은 시원해요. 그래서 봄 되면은 주민들이 그 와룡산에 올라가서 이 진달래로 그 전을 부쳐 먹고 하는 단오대춤이나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뒤에 유하사라는 절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절 이름이 특이해요. 보통 불교적 이름을 쓰는데 놀유자 여름 하자를 써요. 아마 우리나라 절이 많아도 그런 이름은 없을 게라. 그래가지고 내가 승려가 되고 언제쯤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 면이 와룡이기 때문에 용이 누워서 있는 곳이라서 용이 여름에 물이 많은데 잘 놀았고 유하 그래 이름을 지었대요. 물하고 용하고는 상합이잖아요. 용은 물에서 사니까. 그걸 보면은 그 유화사를 지은 사람이 승려가 아니고 일반 사람이 지어서 공사 말사로 등록을 했는 모양이더라고. 유화사. 근데 우리도 초등학교 때 몇 번 소풍을 가봤는데 가니까 뭐 향내도 나고 뭐 칼을 들고 이래가지고 막 겁이 나가지고 막 법당에 들어보고 막 도망을 가고 이랬는데 그 절에 무신대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대요.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무신대사.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마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는지 그때는 뭐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른들이 그저 툭 하면은 촛발 다가오면 무신대사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자비스럽고 도가 높고 솔방울을 주어서 군부를 떼고 아주 이름 있는 분인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래가 있다가 고개를 탁 들어버리면은
기룡산에 간대요. 또 기룡산에 갔다가 고개를 탁 잃어버리면은 안동으로 온대요. 축지법을 해가지고 그래 탔고 그런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참말로 그런가 하고 어릴 때니까 그냥 이 지나고만 유화사가 있어요. 지금은 비구니 스님들이 잘 사는데 안동에서는 봉정사, 이 유화사, 안동포요당 이래가지고 상당히 이 이름이 있는 절이라요. 그래서 일타 스님께서 주련을 써가지고 법당도 잘 짓고 나도 성례돼가지고 우리 고향에 가면서 거기 하루 자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공식적으로는 산야동이고 몇 산자 덜 야자 일반 우리말로는 산골이라요. 하도 골짜기가 깊고 면 소재지에서 멀어가지고 산골 촌놈이란 말 많이 들었어요. 멀다 보니까 지각을 많이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산골 촌놈 그런 구중을 많이 들을 정도로 산골이라요. 그런데 그 봄이 되면은 뒷동산에 진달래가 피어 있고 특히나 할미꽃이 남쪽을 향해서 따뜻한 죽은 잔디 속에 고개를 다소시 숙이고 그 자색으로 그 할미꽃은 꽃 송이에 보면은 보들보들한 게 무슨 이런 게 이 솜털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 모습이 그렇게 이쁘고 참 쓰다듬어 주고 싶은 그런 이제 꽃이 피고 지고 나면은 진달래가 피죠. 아이고, 전에 얘기한 대로 그 등럼에 애총이라고 애들 죽으면은 묻어두는 그 부분이 있는데 죽은 상기하고네 하고 우리 뒷집에 사는 사람 이름이 상기였어요. 아재 뻘되지만은 학교를 같이 다니니까 그야말로 중마고죠. 밥만 먹으면 만나 학교 갔다 오면 또 그 집에 가고 상기 또 우리 집에 오고 네 같이 놀았어요. 둘이 거기 올라가지고 그 무덤 옆이라서 그런지 얼마나 탐스럽게 꽃이 색깔도 다른 데보다는 붉고 송이도 크고 그 묘 근처에 피어 있는데 혼자서는 겁이 나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상기하고 둘이 가가지고 요 땅, 그렇다면 요 땅도 일본말 있게라. 빨리 뛰어들어가지고는 그 꽃을 막 얼른 꺾어가지고 나오는데 무덤이 쁘끔하게 해가지고 여우가 애를 파먹은 자국이 그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 겁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래도 그 진달래 따먹으려고 그걸 꺾어가지고 먹고 나면은 또 이제 다른 산에 가는데 동네 샘이 자연샘이 하나 있는데 그 뒤에는 향나무가 있고 정말로 석간수라요. 돌 속에서 물이 쫄쫄쫄 나오는데 70집이 되는데 아래 동네도 하나 있고 윗마을이 하나 있으니까 그 물이 얼마나 귀하고 참 물동이를 갖다 놓고 차례대로 기다리고 이래 할 정도로 물이 귀했죠. 그런데 그 맞은편 석벽에 붉은 진달래가 이렇게 피어 있는데
제가 진달래 좀 꺾고 싶은데 도저히 거기는 뭐 올라갈 재주가 없어요. 완전 석백 중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제대로 자라고 애들이 손도 못 대니까 꽃이 뭐 아주 탐스럽게 펴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 꺾을까? 밧줄 해가지고 어떻게 사다리도 뭐 도저히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분홍색 색깔로 탐스럽게 피어 있으면은 두고 보고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고 참 그 사랑하는 마음을 냈으면 더 좋을 텐데 어린 마음에는 어쩌든지 꺾어서 먹으려고 하도 먹을 게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그 꽃을 꺾어보고 싶은 생각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시에 그 있잖아요. 옛날 시가 아니가 막 요새 누구한테 들은 얘기라요. 꽃집에 와서 사가는 사람들은 꽃만 보고 그것을 사가지만은 꽃집 주인은 죽은 꽃나무 가지까지도 사랑한다. 그 말 아마 들어봤을 거라요. 그러니까 좋고 탐스러운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개인 소유로 해서 탐욕을 성취해 볼까 하는데 두고 여러 사람이 보면은 더 좋지만은 어리석은 마음에는 내 것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 참 그때는 어린 마음이었죠. 때문에 꽃집 주인은 그 나무를 어릴 때부터 키워서 물을 주고 전지도 하면서 온갖 정성이 다 그 꽃나무 속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꽃 자체만 보고 참 좋다고 사가지만은 주인된 마음에는 죽은 꽃나무 가지까지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대상이나 무슨 일에서라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생활해 나가면은 우선 내 마음도 훈훈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주인과 나그네, 나는 점원이고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어릴 때는 거의 다 그렇죠.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만은 이제 나이 들고 살아가는 경륜이 쌓이면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참 이 나무 일을 할 때도 내 일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으면 참 좋지요. 그리고 이 얘기 있잖아요. 중국에 어떤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했는데 그 시험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딴 사람은 책도 보고 뭐도 하고 뭐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눈을 감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참 교육을 잘 받은 젊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늘 너는 주인과 객을 또 사장과 직원을 가리지 말고 어디 가든지 네 회사라고 생각하고 그래 살아라. 그러면 복이 온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생각이 나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휴지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거 보고 얼른 가서 휴지를 주었대요. 그때 마침 사장이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그래 자네에게 어떻게 왔는가? 그래 시험 치러 왔습니다. 회사가 좋아서 입사하려고요. 그래 그 휴지 줍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회사를 맡겼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실화라요. 그러니까 참 이 고향 생각을 하면서 주인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 이 산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잘 계시고 편안하십시오.